이날 베트남 전역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베트남 국기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왠지 익숙한 한 남자의 얼굴이 그려진 플랜카드를 흔들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식, 김상식, 김상식. 사람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로 거의 광기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었죠. 마치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처럼요. 또 한국 감독이 해냈다. 이 말이 다시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항서 이후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베트남을 뒤흔든 또 하나의 한국인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가 내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파 랭킹 60위 대 100위, 40계단 이상 차이, 승률 1%.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제가 20년간 아시아 축구를 분석하며 배운 상식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요르단과 베트남. 저는 이 매치업을 보는 순간 모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르단의 손쉬운 승리. 베트남은 경험 삼아 나오는 팀. 대부분의 중동 언론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확률 분석 자료에는 베트남 승리 가능성을 1%로 적어놓고 있었죠. 1%. 이건 가능성이라기보다 예외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베트남 축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분명 성장했지만 아시아 무대에서는 늘 한계가 명확했던 팀이죠. 과거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반짝 성과를 냈지만 그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베트남이 이번 대회에서 내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8강 진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거나 선수들 사기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죠. 그 목표를 입에 올린 인물이 김상식 감독이었습니다. 한국인 감독. 선수 시절엔 훌륭했지만 지도자로서 이 정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분명 강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이 아니니까요. 경기 전날 요르단 기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골을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베트남을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몇 골 차로 이길지의 문제라는 뜻이었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분석 대상으로조차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킥오프 직전 저는 분석 노트를 덮은 채 모니터를 켰습니다. 의무감에 가까운 시청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기록은 남겨야 하니까요. 화면 속 요르단 선수들은 여유로웠습니다. 반면 베트남 선수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각오가 있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오만으로 40계단 차이를 메울 순 없으니까요.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분이 지났을 때 제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뭐지, 지금? 베트남 수비수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을 뒤로 빼지 않고 정면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제가 알고 있던 베트남 축구와 전혀 달랐습니다. 탈압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요르단 선수가 달려들었고 베트남 선수는 주저없이 개인기로 벗겨냈습니다. 패스 한 번에 요르단 선수 4명의 위치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훈련이다. 전반 1분. 아직 몸도 덜 풀린 시간. 그런데 베트남은 이미 어디로 압박이 들어오고 어디에 공간이 생길지를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0위권 팀이 보여줄 수 없는 정교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1분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판단 기준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승률 1%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력한지 곧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전반 1분의 그 장면 이후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축구에서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의 실수, 순간적인 판단 착오.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한두 장면으로 판단하지 말자. 저 역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 10분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 10분은 제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베트남은 계속해서 후방에서부터 공을 풀어나왔습니다. 급하게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이 압박을 시작하면 미리 약속된 방향으로 공을 이동시켰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은 어느 순간부터 압박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달려들면 자신들 뒤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이미 두세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틈을 베트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패스는 짧았고 움직임은 단순했지만 선수들 사이의 간격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습니다. 이건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트남, 전술적 훈련 완성도 높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랭킹이 낮은 팀 특유의 불안함이나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을 잡으면 어떻게든 버텨보자가 아니라 다음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요르단의 중원 압박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비수 4명, 베트남 공격수는 1명. 하지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공격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공격에 참여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수비는 계속해서 한 발 늦었습니다. 막아야 할 공간이 항상 방금 전에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 즉흥이 아니다. 이건 반복 훈련의 결과다. 그리고 그 반복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식. 한국 지도자 특유의 방식이죠. 기본을 집요하게 다지고 약팀일수록 더 많은 약속을 심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한계를 조직으로 덮는 접근법. 저는 아시아 여러 팀에서 이 방식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알고 있죠. 이 전술은 선수들이 믿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선수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공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정해진 위치에 동료가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은 감독에게서 나옵니다. 화면 속 김상식 감독은 벤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 경기가 왜 승률 1%라는 숫자로만 정리될 수 없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숫자는 과거를 말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라운드 위의 베트남은 과거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 선수들 역시 그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전반 15분쯤 됐을 때 요르단 벤치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겁니다. 반면 베트남 벤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금 흐름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흐름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답은 곧 아주 결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반 10분이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베트남 선수들만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벤치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 완성도의 움직임은 선수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경기의 흐름을 미리 그려놓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김상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때부터 베트남의 전술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틀은 선수비 후역습.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수세적 역습과는 달랐습니다. 베트남은 무작정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라인을 조절했습니다. 요르단이 공을 돌릴 때는 굳이 달려들지 않았죠. 대신 패스 방향을 막았습니다. 이건 매우 한국적인 수비 방식입니다. 공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가 불편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구조죠. 요르단은 공을 오래 소유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넣자니 막혀 있었고 측면으로 돌리자니 이미 베트남 수비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잃는 순간 베트남의 움직임은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패스는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또 앞으로.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선수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죠. 이런 전술은 한두 번의 훈련으로는 절대 구현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왜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왜 지금 뛰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그제야 김상식 감독이 경기 전에 했던 8강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허풍도 용감한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목표였죠. 요르단 벤치가 점점 분주해지는 동안 베트남 벤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지금 흐름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 12분쯤 베트남의 역습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스쳤습니다. 요르단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죠. 그 순간 요르단 수비수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팀이 약팀을 상대할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움직임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집니다. 압박도, 패스도, 슈팅도. 그 조심스러움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공을 잡으면 주저하지 않았고, 슈팅 기회가 보이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경기는 선수들의 투혼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이건 감독의 설계가 강팀의 전력을 묶어버리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는 아시아 축구에서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요르단은 자신들이 강자라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그 전제 자체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저는 20년 넘게 아시아 축구를 봐왔습니다. 한국 감독들이 약팀을 맡아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된 경기 운영은 흔치 않았습니다. 전반 14분, 베트남이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공이 문전으로 날아들었고 요르단 수비수의 팔에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VAR 판독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전술적 우위가 결정적인 장면, 즉 골로 이어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곧 VAR 화면과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VAR 판독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슬로우 모션 화면 속에서 팔의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죠.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요르단 벤치는 항의로 들끓었고 베트남 선수들은 서둘러 공을 정리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베트남 키커의 표정이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듯 담담했죠. 공은 정확히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대0.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경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응원석에서는 믿기 힘들다는 듯한 환호가 터져나왔고 요르단 선수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팀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질문이 더 큰 혼란을 주죠. 중계석에서 흘러나온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선수비 후역습을 하면서도 빌드업의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약팀이 선제골을 넣으면 극단적으로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라인을 정리하되 공을 잡으면 다시 같은 패턴으로 앞을 향했습니다. 그건 감독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앞선 게 아니다. 저는 그제야 이 경기가 왜 요르단에게 더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1대 0은 베트남에게는 자신감이었고 요르단에게는 자존심의 균열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점점 공을 서둘러 앞으로 보냈고 베트남은 그 급함을 차분하게 받아냈습니다. 전반 20분쯤 요르단의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나왔습니다. 벤치에서 급하게 선수를 투입했지만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은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선수들 간 거리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압박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요르단 공격수가 공을 잡으면 어느새 두세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준비된 팀의 경기 운영입니다. 전반이 끝나갈 무렵 요르단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골문에서 약 23m 거리. 충분히 위협적인 위치였습니다. 요르단 선수가 신중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공은 강하게 날아갔지만 베트남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트남, 멘탈 흔들림 없음.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 0. 요르단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베트남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침착하게 이동했습니다. 중계석에서는 이미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경기는 요르단이 뒤집어야 하는 경기가 아니라 베트남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 운영은 선수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경기를 바라보는 김상식 감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후반 45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에게는 마지막 기회, 베트남에게는 완성의 시간. 과연 이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더욱 결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요르단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공격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볼 점유율은 확실히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공격해야 할지 점점 더 모호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간격은 촘촘했고 라인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늦으면 두 번째, 두 번째가 뚫리면 세 번째가 있었죠. 요르단은 공을 돌리며 기회를 찾았지만 결정적인 공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은 막혀 있었고 측면 크로스는 번번이 차단됐습니다. 그럴수록 요르단 선수들의 선택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먼 거리에서의 무리한 슈팅, 정확도 낮은 크로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제스처.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의 균열이죠. 반면 베트남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수비에 성공하면 박수를 쳤고 동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았고 괜히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연습했다는 듯 했죠. 저는 이 장면에서 감독의 준비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강팀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길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흔들릴 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입니다. 베트남은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후반 15분쯤 요르단이 두 번째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격수를 투입했지만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들 간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선수는 동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고 기존 선수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틈은 항상 대가를 부릅니다. 베트남의 역습은 이제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에 길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의 패스로 중원을 통과했고 상대가 따라붙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후반 20분, 베트남의 역습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스쳤습니다. 요르단 수비수가 간신히 차단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또 당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움직임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경기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요르단은 실력에서 밀려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강자라는 믿음에 스스로 발이 묶인 것이었죠. 반대로 베트남은 랭킹을 잊고 뛰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만 알고 있었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중계석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르단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자신들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르단 벤치는 계속해서 지시를 소리쳤지만 선수들은 그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였죠. 반면 베트남 벤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가끔 선수 한 명을 불러 짧게 이야기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후반 25분쯤 요르단이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3장의 카드를 모두 썼지만 경기는 여전히 베트남 페이스였습니다. 오히려 교체로 인한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트남이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문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됩니다. 경기 시간은 후반 30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공격은 점점 무뎌졌고 베트남의 수비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베트남이 이 흐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르단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반격에 성공할까요? 그 답은 곧 세트피스 상황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후반 막판, 요르단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앞으로. 공은 많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팀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조급함이 질서를 밀어낼 때죠. 베트남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반 32분. 코너킥. 심판의 팔이 하늘로 올라가자 요르단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문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늦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의 움직임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달려나갔고 누군가는 뒤로 빠졌습니다. 그 방향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동선이었죠. 요르단 수비진은 앞쪽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1명, 2명 모두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커다란 공간이 열렸습니다. 공은 그 공간으로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받은 선수는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논스톱. 발등에 맞은 공이 그대로 골문으로 꽂혔습니다. 2대0. 그 순간 경기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은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놓쳤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반면 베트남 벤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호는 있었지만 흥분은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저는 그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골의 의미는 단순한 추가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의 차이가 결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강팀은 개인 능력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약팀은 조직으로 강팀을 속였습니다. 그 차이가 스코어보드에 그대로 새겨졌죠. 저는 벤치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상식 감독.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도취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중계석에서는 이미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세트피스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준비한 플레이가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요르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2대0이라는 스코어는 요르단에게 절망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13분. 기적을 만들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요르단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공을 앞으로 보냈고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은 베트남의 조직된 수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했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리더십의 힘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게 만드는 것. 후반 40분쯤 요르단의 마지막 공격이 있었습니다. 프리킥을 얻었고 모든 선수가 문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승부수였죠. 공이 날아왔고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트남 수비수가 공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요르단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지만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을 돌리며 시간을 관리했고 요르단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대0. 베트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은 잔디에 주저앉았고 베트남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원석은 이미 축제였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닙니다. 설계된 결과입니다. 요르단은 끝까지 싸웠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자의 힘은 여기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아 축구가 한국식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다.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은 숫자부터 확인했습니다. 2대0. 요르단 패배. 베트남 승리. 하지만 그날의 진짜 결과는 스코어보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현지는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거리에서, 카페에서, 휴대폰 화면 속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김상식.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선가 익숙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저는 비슷한 풍경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약팀이라 불리던 팀이 한국인 지도자를 만나 조직과 정신력을 입고 전혀 다른 팀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승리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거부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우연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은 너무 많은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반 1분의 슈팅, 탈압박의 동선, 선제골 이후의 경기 관리, 그리고 결정적인 세트피스까지.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팀이 아닙니다. 이건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진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한 팀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매우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랭킹보다 준비를 믿게 만드는 것. 이건 제가 수십 년간 봐온 한국식 리더십의 정수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상식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믿고 따라줬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믿음. 그게 바로 한국 지도자들이 약팀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선수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경기에서 정확히 구현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승리는 베트남 축구의 역사에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 축구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강팀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만들대 과정에서 한국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이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숫자와 랭킹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준비된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목격했다는 감정이죠. 베트남 응원석에서는 김상식 세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감독이 베트남에서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축구 철학이 다시 한번 세계에서 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베트남을 축구 변방의 팀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날의 베트남은 강팀보다 더 강팀답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이 잔디에 주저앉아 있을 때 베트남 선수들은 김상식 감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감독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선수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격려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그리고 이런 필연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한국 축구가 가진 진짜 자산이라고 말입니다. 아시아 축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팀은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경기는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축구 철학이 다시 한번 아시아 무대에서 빛을 발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승률 1%. 경기 시작 전 모두가 믿었던 그 숫자는 90분 뒤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도전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도전을 현실로 만든 건 한국인 지도자의 치밀한 준비와 베트남 선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